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어제 2% 넘게 급락했던 국내 증시 오늘 다행히 양지수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수를 했는데요. 오미크론 불확실성과 함께 하루하루 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죠.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김대준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날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오미크론 우려에 더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테이퍼링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낙폭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어제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반등해주면서 장중 내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2,900선 회복을 했다가 다시 살짝 밀리면서 2.14% 오른 2,89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온 가운데 외국인이 오늘 9천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했고요.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역시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1.19% 오른 977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의 매수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대형주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철강과 화학주, 자동차 등 경기 민감주들 강세 보였는데요.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개별 이슈에 더해서 철강 업황의 피크아웃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반도체주들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2%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또 소부장 관련주들도 OLED 섹터를 필두로 일제히 상승을 했고 통신 장비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중소형주들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탄력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상화폐, NFT 관련주들 다시 급등하면서 오늘 T사이언티픽이나 FSN 같은 종목들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전 낙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더 밀리지 않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장에 대한 한마디 정리의 말씀을 드린다면 네.
조삼모사의 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질적 내용과 시장의 흐름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제의 시장이 편의점 도시락이었다고 한다면 네. 오늘 시장은 호텔 정찬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중요 포인트는 환율의 하락이었었죠. 그동안 깨도 안 깨지던 1,180원 수준이 깨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세가 붕괴되는, 깨지는 이런 흐름으로 환율 동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장과 추후의 방향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호텔 정찬만큼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등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장에서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고점이나 저점에서 주가를 심하게 흔들어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바닥에서는 흔들어서 물량을 뺏기 위함의 과정이고요. 고점에서는 흔들어서 물량을 털기 위함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수와 지금의 시장 상황을 판단하여서 볼 때 고점일까요? 아니면 저점일까요? 누구나 다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네네. 고점보다는 저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장의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시장의 체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시장은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이런 개별 종목의 흐름과 또 일부 테마를 가진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시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의 흐름이 상승 쪽으로의 무게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죠. 내 종목이 지금 안 가고 있다라고 해서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전환되고 시장의 체질이 개선되면 시점의 차이지 내 종목도 틀림없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키포인트는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긍정적인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아래로 밀렸다는 점이 또 가장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지수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수가 좀 저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또 우량주 위주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까지 오늘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평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는 김대중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학주들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여기 중에서 또 관심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리뷰를 들어볼까요? 노란톡방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화학주에 대해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어제, 그제 최근 흐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제가 신도 아니고요. 내일의 주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유추해서 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종목에 대한 흐름을 예측할 수는 있겠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하락하면 뭐 가격 마진율이 높아지겠죠. 네. 환율이 하락하면 추가로 수입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로의 이익이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단기적인 흐름 상황에서 80불대에서 60불대 수준까지 66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기준으로서 흐름 또한 어제 오늘 상황에서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 개선을 위한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장기 소의 종목입니다. 실적은 나아지고 있는 반면에 주가가 장기 소외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출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화학 업종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석유화학 업종이 언제 가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식 투자 오래 하다 보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업종 간의 종목 흐름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시장이 턴오버할 때, 방향 전환을 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업종입니다.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서 지난해 8월 시장 형태가 어떠했습니까? 8, 9, 10월장에서 지수는 등락의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11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턴오버하는 지수 상승 방향성이 만들어졌죠. 석유, 화학 업종, 그중에 대한유화 종목이 업종 내에서 가장 빠른 탄력을 보여줍니다. 석유, 화학이라고 해서 다 뭐 정유주까지 석유, 화학이 아니고요. 특징적으로 제가 교육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이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이 대한유화의 주가 패턴과 특징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대한유화의 최근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이고요. 여기에 지난해의 흐름을 한번 잠깐 체크하여 보겠습니다. 지난 8월입니다. 지수는 이 구간에서 이 등락 과정에서의 모습이 10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빠른 흐름으로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는 업종이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지금 오늘 구간에서의 흐름이 단기 바닥권에서의 탈출 신호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장대 양봉의 모습이지만 네. 추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서의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업종 관련 관심 업종에 대해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렸고 노란톡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치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업종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심 종목 대한유화 오늘도 11%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석유화학주들이 추세가 전환될 때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전략과 함께 오늘 대한유화 점검 도와드렸고요. 자, 이렇게 김대준 주식닥터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을 또 고를 수 있을지 이 수익률 비결을 또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부분들 서로 공유합니다. 네. 제가 일방적으로 뭐 주식처럼 오래 했다고 해서 주식의 신은 아니겠죠. 저도 모르는 부분 많습니다. 네. 틀리기도 많이 틀립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과 저와 주식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이런 말도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네. 우리가 성공 투자를 위한 그 길로 가기 위한 그 노란톡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7시에 오늘 방송이 있는 오후 7시에 온라인 무료 교육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환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오늘 방송에서는 이 깊이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네. 워낙 그 내용적으로 심화된 내용으로 해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 시간에는 이 시장의 구조와 이 달러가 왜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나타나는지, 내가 왜 달러를 알아야 되는지, 금리를 왜 알아야하는지 주식 투자 하시려면 이러한 내용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다음 달만 주식 투자하고 말 거라면 모르겠지만 5년, 10년 뭐 계속해서 주식 투자 하시겠다라면 이런 구조적인 흐름에 대해서 또 교육 방송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또 온라인 무료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 시간은 워낙에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교육 시간에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교육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3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제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찍은 날 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기면서 올해 역대 2번째로 가장 많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특히 공매도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기관에 있었습니다. 아, 네. 실제적으로 공매도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공매도는 약세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랑 플레이고요. 네. 시장이 바뀌면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매도는
ELS와 관련된 그 주가 매물의 흐름에 있어서 공매도가 진행되는 겁니다. ELS 같은 경우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100조 원 규모에 설정이 됐고요. 올해도 한 60조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인이라고 그래서 해당 가격을 터치하게 되면 로스컷, 스탑 로스 물량이 나옵니다. 기관들이 담아놓은 ELS 물량에 대해서 해당 주가로 하락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손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 하에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흐름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기관의 ELS 낙인을 그 로스컷을 그 해제시키면서 이 물량을 가져가는 흐름으로서의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공매도는 길게 가야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용 거래를 할 때도 3개월마다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용 거래를 할 때 공짜로 거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자를 납부합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을 빌려와서 시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이자를 이제 금융 비용을 줘야 됩니다. 해당 네. 그 빌려온 기관으로부터. 그러면 3개월 이상의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요. 흐름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략 길게 보더라도 3개월이면 공매에 대한 환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공매로서 피해를 받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네. 오늘 짧게 이 공매에 대한 대처 방법과 흐름에 대해서 또 종목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매가 들어와서 주가가 훼손된 종목이 NC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NC소프트의 종목을 이제 한번 보시면서 공매도가 들어오고 공매도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네. 지금 해당 공매도 종목에 대한 투자가 되어지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그 80만 원 수준에서 악재라고 한다면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이 저조하다라는 네.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그런 신작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상 급락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치는 과정에서 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기간적으로 보면 지난 9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대략 2달 약간 넘는 기간의 공매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공매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U자형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고요. 가격적으로 보면 대략 한 15% 정도 주가를 빼게 됩니다. 이게 룰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공매를 이제 강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량주이고 시장 상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현재 공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반전 포인트가 마련돼서 지수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때는 바로 환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공매를 쳤던 세력으로부터. 하지만 시장이 지금의 흐름이 좀 더 진행된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된다.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시차를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네. 주가가 바닥점에 왔을 때 해당 종목에 대해서 더 사는 전략으로서의 접근하신다라면 아무리 공매를 때려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공매를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한 3개월 정도만 좀 기다리면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형주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아래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 공매도 걱정하시는 분들 이러한 전략 좀 안심하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오늘 강세 보였던 코스피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오늘 좀 낙폭이 과도했던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끌어올려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전기전자, 철강주, 석유화학주 같은 오늘 반등이 좀 반가웠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오른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또 대형주 매수 전략을 세워보자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도라니코 12월에 네. 큰 행사, 이벤트가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 말고 어떤 날이 있을까요? 어떤 날이 있을까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12월에 크리스마스보다는 12월 5일 수출의 날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 수출의 날에 네. 우리 대한민국의 1년간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발표 내용들은 이제 기사화되긴 네, 하지만 네,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시점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업종의 종목들이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의 종목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은 1위가 반도체입니다. 전체 수출량의 25% 정도 차지하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네. 오늘 자동차 업종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기아가 아마 4%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기전자,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번째가 석유화학입니다. 다섯 번째가 철강과 조선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 5대 수출 품목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 모습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부분은 전체 수출의 데이터가 지금 증가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1월 기준에서 740조 원입니다. 내후년도에 1000조 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수출 5위입니다. 중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한국이 수출 5대 순위입니다. 수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경기, 전체 시장의 경기, 기업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수출 증가세에 대한 데이터에 의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업종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움직임이 진행되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내용은 이 수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뭐 좋다라는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워낙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5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이 업종의 실적은 다들 좋다라고 알고 계시죠? 실적 좋은 기업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적주가 움직이는 실적 장세로의 전환점이라는 시점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시장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의 내용이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 중 하나가 경기 피크아웃 둔화 우려였는데 오늘 11월 수출액이 발표가 됐는데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 둔화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측면 좀 주목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실적 기반한 우량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도와드렸으니까 오늘 제시해드렸던 이런 대형주들 흐름 면밀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오늘 시장 다행스럽게 지수가 상승을 해서 어제의 불안감이 다소 안도되는 상황에서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특히
증권에서 보면 객장이 있잖아요. 객장 내에서 분위기가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나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빠질 것 같은데?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으로 여러분께 매도 자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시격언에 흔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 머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3번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 고점 잡는 법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어제같이 하락할 때에도 시장에 대한 불안은 없으실 거라는 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긍정의 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최근 3개월, 4개월 정도 주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시장의 큰 대세적인 줄기에서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점 잡는 방법. 지수와 강한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2번이나 3번의 고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터넷이나 기타의 교육을 하는 내용에서 강한 종목은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흐름에서의 내용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번째, 고점과 고점. 종목으로 보면 대략 1개월의 텀을 주고요. 지수의 측면에서 보면 대략 3개월의 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고점은 우리가 흔히 이런 모습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역헤드앤 숄더형과 헤드앤 숄더형입니다. 확인 과정입니다. 제가 앞서 오늘장 관전평을 말씀드리면서 주가의 고점이나 저점에서는 심하게 주가가 흔들림의 모습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에서는 흔들어 물량 뺏기, 고점에서는 흔들어서 물량 털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위에 있는 그림은 고점을 만들어주는 형태로서의 헤드 앤 숄더입니다. 양쪽 어깨와 머리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어깨에서 매도를 하느냐? 아닙니다. 시장을 확인하고 종목을 확인하고 꺾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2번째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하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바닥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흔들어줍니다. 고점에서도 살까 말까, 팔까 살까 이런 흐름들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물량을 다 이전시키는 겁니다. 바닥에서도 많이 흔들어주는 모습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가자 하고 움직이는 것은 역헤드 앤 숄더죠. 이 모습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모습입니다.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입니다.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어깨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려갈 때 가운데 머리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오른쪽 어깨에서 턴오버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3번째, 종목의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의 기간은 종목은 한 달입니다. 지수는 3개월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큰 우리나라 시장을 지난 한 30년 전 기간을 두고 차트로서의 상황을 그려봤습니다. 고점이 지난 상황 하에서 한 5번 정도의 고점이 나타났었죠. 5번. 지금은 고점일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고점을 한번 들어가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1번 대상 시점에서의 고점입니다. 정확하게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지수 흐름 측면에서는 종목이 아니고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죠. 이평선 구간에서의 흐름이 60일 이평선이 정확하게 고점 쌍봉을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20일 이평선이 쌍봉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고점입니다. 매도는 여기서입니다. 매도는 여기서입니다. 그럼 지금 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의 장을 대입해서 등치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 그림. 높낮이가 잠깐 다르지만
매도는 여기입니다. 운 좋게 여기. 나는 고점에 잘 팔았어. 내가 판 가격이 역사적 고점이야. 한 번은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기준과 원칙이 없는 투자에 의해서 진행하신다라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행운이 나한테 올까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팔더라도, 주식을 사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투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는 흐름 내용대로 정확하게 두 번, 세 번의 고점들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어제의 시장 상황에서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시장 상황이 올라서 그랬지만 오늘 시장에서 좀 더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팔 자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장이 꺾인다면 지금의 장이 하락 추세로 완전하게 대세 전환된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팔 자리는 지금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강한 흐름에서의 시장은, 강한 흐름에서의 종목은. 보시면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가의 하락폭과 탄력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자율반등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꺾입니다, 장은. 이런 패턴으로 꺾입니다. 61평선이 쌍봉을 만들어내고요. 21평선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쌍봉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주가는 이런 패턴입니다. 매도를 한다면 이 구간입니다. 지금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고요. 추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헤드앤숄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히 판단하고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으로, 느낌으로, 시세에 의해서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방법에서의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지수는 이러한데 종목들도 과연 이 내용이 맞을까라고 판단하고 질문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노란 톡방에 질문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 지금 강한 종목이 아니고요. 추세 흐름이 이미 진행되었던 종목을 기억하시면 HMM 굉장히 강했죠. 두산중공 굉장히 흥행 종목이었습니다. 시세 흐름이 마무리된 상황에서의 주가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HMM 고점에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1 이평선이 정확하게 두 개의 봉을 만들어주는 형태로서의 진행이 됐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종합을 볼 때는 긴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61 이평선과 21 이평선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종목을 볼 때는 짧게 봅니다. 그래서 21 이평선과 당일의 주가 흐름을 보고 비교 분석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HMM 21 이평 쌍봉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일간 주가 흐름 또한 쌍봉의 모습으로 주가 꺾이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이때가 5만 원, 4만 5천 원, 4만 7천 원 구간입니다. 이때 매도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지금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HMM에 대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 어깨에서 이때 과감하게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매도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보는 겁니다. 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당장의 흐름에서 개선된 상황에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두산중업도 마찬가지죠. 이미 일봉상에서 모습에서 3번의 고점 만들어졌고요. 이때 못 팔았다. 나는 출장 때문에 다른 개인사 때문에 못 팔았다. 좋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이평선 흐름으로 21 이평선이 고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분간의 흐름은 지켜보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종목을 접근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흐름 또 한번 볼까요? 작년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 다 아실 겁니다. 신풍제약, SK케미칼, 시젠. 작년에 이런 종목이 굉장히 세게 갔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틀림없이 고점 흐름에서의 말씀드렸던 구간적 흐름과 그리고 가격적인 2번 이상의 고점을 찍어주고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매도하고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신풍제약 보시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센 종목들은 이렇게 3번까지도 줍니다. 매도하셨어야죠. 12만 원, 13만 원 수준에서. 고점은
21만 원을 못 잡았다 할지라도 12, 13, 14만 원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봤어야 돼요. SK케미가 어떻습니까? 21일평선 이 고점은 못 잡습니다. 운이 좋아서 잡을 수 있는 가격일 수는 있겠지만 흐름의 모습에서, 내용의 모습에서 전반의 주가를 대응하는 판단으로서의 접근을 하신다면 이 세 번째 상황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 종목은 관심 종목을 뺐어야 되는 겁니다.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전환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목들의 흐름과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강한 종목, 강한 장의 패턴에 있어서는 항상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에 고점 놓쳤다고 해서 따라가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세력이나 그 시장을 리딩하는 선도 세력들이 한 번에 주식을 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계속 흔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게끔 유인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마찬가지죠. 더 빠질까, 살까, 팔까 말까 간다.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모든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어제의 장을 살펴보게 되면 어제 지수가 빠지고 설령 오늘 지수가 더 빠졌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다음 고점을 잡기 위해서. 왜? 지금의 장이 엄청나게 강한 장이기 때문에 1400포인트의 저점에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이 세기의 흐름의 모습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장을 대할 때 이런 흐름으로서의 접근 가능하고요. 그럼 지나간 종목들만 설명하지 말고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그 교육방송에서도 진행드리고요. 노란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 잠깐 맛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 최근 강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위메이드입니다. 이 종목이 꺾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흐름에서의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단기 운용을 한다면 여기서 팔고 또 잡아서 단기 운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물려버렸다. 그리고 오늘 하락,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다리셔야 됩니다. 요 흐름에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갈 수도 있습니다.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 시점에서 두 번째 고점에서 흐름과 거래량과 주가 패턴을 분석해서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센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종목들에 대한 추가로의 말씀은 제가 교육과 노란톡방에서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의 핵심은 어제 지수가 빠져서 오늘 다행히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하락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다음 장에서 흐름에서 팔자리 충분히 주는 거고요. 앞으로의 장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최소한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의 내용에서처럼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장 상황에서 매도할 자리를 주기 때문에 시장을 참여하시고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 손실이 많이 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장 오르긴 했지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고점 잡는 패턴과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 패턴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제가 보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들어봤습니다. 하루하루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시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전전 시간에 반도체 업종 분석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네. 소부장 종목을 설명을 드렸었죠. 네. 지난 시간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부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먼저 가야 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의 모습을 만들어냈죠. 네. 삼성전자만 가고 내 종목은 안 간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가 가야지 내 종목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네.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이 20조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치 또한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한 40% 이상의 실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도 반도체에 대한 부정 의견과 긍정 의견이 많이 있지만 시장은 항상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에 의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납니다. 이게 수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틀림없이 내년 흐름에서도 지금의 상황 대비 성장하는 형태로서의 진행이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에서의 과정을 보게 되면 조정의 과정이 진행이 돼서 가격적으로 다소 부담이 완화된 상태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서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타점과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의 최근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면 가장 반도체 업종 내에서 센 종목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제 하락, 오늘의 보합선 움직임 자체는 이 지난 상승에 대한 눌림목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살아있고요. 단기 거래가 들어온 상태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진입을 하시고자 한다면 가격적으로 볼 때는 6만 5천 원.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에서의 속임수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6만 5천 원 이 20일 이평선을 깨는 흐름이 순간적으로 나올 때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시점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고점으로는 6만 8천 원 오늘 종가 근처에서의 가격 수준이죠. 6만 5천 원에서 6만 8천 원 사이에서 진입하신다고 한다면 흐름의 모습에서 제가 좀 전에 고점 잡는 방법과 주가 흐름을 말씀드렸죠. 이런 모습이 되는 패턴으로서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의 목표 가격은 이 지난 고점 7만 9천 원 수준에서의 가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라든가 탄력도를 감안을 해서 더 갈지 아니면 이 부근에서의 상승이 마무리가 될지 말씀드렸던 대로 꺾이더라도 한 번은 주고 꺾여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7만 9천 원의 1차 목표 가격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전망과 전략, 히든 종목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주 DB하이텍이었습니다. 21선까지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가격 부담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종가는 68,1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매수 가격 밴드 65,000원에서 68,000원 잡아드렸고 전고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또 설명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히든 종목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또 내일 시장 전망을 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네. 최근의 장 두 달 시세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연속성입니다. 주가가 상승한 날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속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난 적은 별로 없었죠. 네. 지금 지수가, 지금 시장이, 지금의 상황이 이전과 다른 흐름으로서의 반등이 아니고 반전으로서의 상황 개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첫 번째입니다. 내일 장에서 오늘 상승에 대한 다소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마이너스 부분에서의 상황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과 추세는 2,9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안착되는 흐름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런 흐름의 모습이 진행된 이후에 시장은 돌아나가는,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턴오버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시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물량의 매수가 진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매수가 항상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바닥에서 어떤 트리거, 촉발제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안정되고 기관이 다음에 들어오고 마지막 구간에서 개인이 들어오는 형태로서의 시장이 이전 단계에서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 진행되는지에 대한 상황, 이 부분 체크하시고 관심 가지고 주목하셔서 내용을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전체 시장의 큰 줄기와 맥점은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흐름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네. 부분적이지만 흐름의 개선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해도 되는 상황의 시장 모습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던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할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수 교체이죠. 네. 시장은 항상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교차해서 움직입니다. 네. 코스닥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잠시 쉬어주는 구간, 정체된 구간이고요. 네.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고 내부적인 종목의 흐름에서의 모습은 게임주, 메타버스, NFT 같은 시세 급등의 형태로서의 개별주, 소형주, 테마주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시장의 중심권에 서 있는 우량주, 대형주, 지수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먼저 끌어주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형태로서의 과정이 진행되는 시장이 나타날 흐름이 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900포인트의 안착 과정 확인하셔야 되고요. 환율의 동향도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시세의 연속성까지. 네. 이 과정을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시장의 추세와 흐름이 반등이 아니고 반전으로서의 해석도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수 상승의 연속성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코스피 지수의 2,900선 안착 여부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시장의 주도주가 변화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환율과 업종의 변화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오후 7시에 있을 온라인 무료 강연에 다시 네. 한번 설명 좀 짚어드릴까요? 네. 오늘 교육 내용은 전체 시장의 큰 줄기도 잡아드리겠지만 그리고 네. 석유화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연의 설명도 드리겠지만 네. 환율 말씀드렸죠. 환율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주식 투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 흐름 관련한 핵심 서머리를 오늘 교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 온라인 무료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방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시간 동안 역시 시장과 종목 이야기 알찬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